그래서 한 개 더 하죠. 그 뭐 내용 길지 않은 거. 그 안전부까지 하겠습니다. 시큐리티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 그 5개 부서 중에 그 안전부에 대해서 안전부. 우리는 각자 자유롭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뭔가 일을 해야 되죠. 우리끼리. 안전부가 그 심부름을 합니다. 경찰, 검찰, 소방, 구급 등의 기능을 모두 이 부서에서 총괄하도록 하죠. 각 기능이 별도의 조직으로 있을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가칭 사회안전원이라는 직무를 두고서 평소 순찰 업무자가 소방과 구급의 기초 기능을 모두 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순찰차에 기초 소방장치와 구급장치를 두고 사태 발생 시에 가까운 곳에서 신속히 접근해 기초적인 수습을 하고 좀 더 어려운 상황에는 대기 중인 상위 등급의 소방이나 구급 기능을 하는 팀이 출동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일 겁니다. 119 활동을 112 경찰들이 그 하위단의 기초적인 해결은 하자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소방대원들을 따로 두지 않고 그 현장 경찰들이 어떤 소방 기초 그 구급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이 상위 등급이라는 건 소방과 구급에 관련된 얘기뿐만이 아니라 경찰 업무, 예를 들어서 어떤 강력반이 출동해야 된다면 강력반 같은 것도 어떤 경찰 업무의 상위 등급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기초 업무, 1차적으로는 순찰차가 소방이든 구급이든 어떤 경찰 민원이든 방범이든 뭐 이런 부분에서 순찰차가 1차적으로 출동하지만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각자 상위 등급의 어떤 전문 인력들이 또 출동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념은 이거예요. 경찰하고 소방하고 왜 하나로 둬야 되냐 하면은 이 분업이라는 거는 일을 무조건 쪼갠다고 해서 효율이 증대되는 게 아니고요. 쪼갠 일이 각자의 업무가 놀고 있는 시간이 없어야죠. 그래서 잘 쪼개야 되는 거예요. 분업은 잘 쪼개야 되는 거지 쪼개기만 한다고 효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쪼개놓고 각각의 워크스테이션이 노는 시간 없이 가동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효율이 증대된다는 거죠. 소방 업무도 불이 안 나 있는 상태는 놀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경찰 업무도 뭐 방범 활동에만 국한한다 그러면은 놀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인원을 저는 이 구급 뭐 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공무원을 수를 줄이자는 얘기는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같은 수를 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19 구조대가 출동하는 데는 5분이 걸린다면은 순찰차 형태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1분이면 도달이 가능해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뭐 이거를 112에 신고해야 되나 119에 신고해야 되나 이거를 국민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번호 하나로 해서 국가 서비스는 그냥 창구를 하나로 하는 거예요. 뭔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112가 됐든 119가 됐든 번호는 하나예요. 국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 전화를 걸어서 의뢰를 하면 돼요. 도와달라고. 수사와 기소 등에 대해서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다. 이념적으로는 질서유지나 사회의 안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어떤 개인이라도 자유와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시위나 집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들이 도로로 나와서 누군가 정당하게 지나갈 자유를 방해받았다고 호소한다면 강력히 시위대의 도로 진입을 막아야죠. 왜? 이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에 속도 제한을 두는 식으로 모든 개인의 안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다니도록 두되 남의 안전한 주행을 방해하는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식으로 어떤 사고 체계를 좀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개인의 자유의지가 제도에 의해서든 타인에 의해서든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념적으로 갖고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것에 대한 균형의 기준은 그게 법이에요. 각자가 각자의 이익에 충실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남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법이죠. 같이 살기 위해서는 법을 따라라. 법에 따르되 요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로워라. 안전부는 단순히 법의 집행을 할 뿐이겠지만 이념적 지향점에 대한 공감이 있다면 법 집행에 있어서의 행동도 좀 더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념적인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공공 서비스를 집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명확한 수혜자나 가해자가 있는 경우 그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앰뷸런스를 불러 급한 상황을 모면했다면 그것으로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충분히 본 것이에요. 비용까지 무료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을 무료로 하면은 엄한 나쁜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쓰느라고 진짜 필요한 것에 이 서비스가 투입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비용은 그런 효과를 냅니다. 비용은 유료로 하는 것이 좋아요.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출동했다면 신고자가 아닌 폭행범에게 경찰의 출동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겠죠. 경찰에 출동한 이유는 신고자 때문이 아니라 폭행범 때문이기 때문에 출동 비용을 폭행범에게 부담시킵니다. 한번 출동하면 한 얼마쯤 될까요? 한 50만 원 될까요? CCTV 같은 첨단 장치는 되도록 적극 활용해서 공공안전의 취지에 더욱 다가서고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려 애써야 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누군가 권력자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운영한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면 이제 CCTV를 국가 권력의 감시라며 기피할 일은 없겠어요. 이 CCTV만 깔면 범죄는 엄청나게 예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해야죠. 이거 CCTV 까는데 비용 얼마 들지도 않아요. 워낙에 가격이 저렴해서. 국가 전체를 까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 전체 아파트 층층 전부 다 까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일어났든 실종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어떤 범죄가 일어났든 일단 사후에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정도로 까는데 전 국가에 가령 1000만 개를 깐다 그러면은 개당 10만 원씩 예산을 잡는다 그러면은 1조면은 되죠. 1조면 돼요. 근데 어떤 범죄라는 측면에서 한없이 보호받는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해지는 세상이 된다. 그럼 1조 정도는 뭐 효용 면에서 굉장히 가볍죠. 뭐 엄청난 가성비를 낼 거라고 봅니다.